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뭐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긴 봐야죠. 애플입니다. 라떼는 애플 축전기가 따로 있었어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가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드디어 C타입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월가 반응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월가의 반응, 주가만 보면 주가 자체는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에 처음에 아이폰이라는 게 세상에 등장한 이후 16번의 행사가 있었고요. 오늘까지 17번이 되거든요. 네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4번만 올랐고 나머지가 다 떨어졌는데요. 네. 오늘도 그 딱 4번의 숫자를 5번을 올리진 못한 아니나 다를까. 네, 주가는 좀 밀려났고요. 사실 애플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아마 여러분들 엔비디아 좋아하시고 테슬라 좋아해서 그런 걸 모아서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 아니면 쉽게 한국말로는 빅7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빅7이 다 떨어졌고요. 특히 빅7이 오늘 나스닥 1.1% 떨어졌는데요. 나스닥 1.1%보다 6개가 더 떨어졌고요. 아, 그러네요. 그 나스닥보다 덜 떨어진 거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하나만 그나마 한 0.7% 떨어졌고 나머지 예. 다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신제품부터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아이폰 15이요, 15요, 그리고 15 플러스 그런 것들이 오늘 전부 다 나왔고 애플워치 쓰시는 분 계실 텐데 애플워치의 울트라 세컨드 버전이 나왔고요. 기본의 울트라 워치 뭐 9번째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온 것이 전반적인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를 보면 인공위성 로드사이드 서비스라 그래갖고 이제 예. 그 작년부터 나온 거가 이제 미국이나 북미, 뭐 우리나라도 못 한다, 뭐 곧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지만 우리는 땅덩이가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없는데 네. 미국, 캐나다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가 뭐 안 터지는 워낙 많거든요. 근데 미국, 캐나다에 산 조금 들어가면 안 터지는데 경험해 보시면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핸드폰이 위성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이번에 그런 거를 이용해 갖고 로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뭐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좀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C 타입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슈가 된 거죠. 독점적인 뭐 반독점 이런 거 이슈하면서 이제 그게 들어갔는데 충전기 하는데 끼 연결하는데 뭐 $29 별도로 사야 되고 뭐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아마 들어갔는데 아마 그 애플이 워낙 기존전에 보면 뭐 주는 게 케이블 하나 슬쩍 주고 안 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의 느낌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가격은 최근 들어서 2021년 이후에 새로운 시즌하면서 가격 올린 적이 쓸질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린다는 이제 쭉 뛰고 내린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핵심은 아이폰 소위 프로까지는 올리지 않았고요. 프로 맥스를 이제 $100 올렸고요. 기존 모델은 이제 14죠. 14 이제 그 프로 버전을 없애고 14 시리즈는 가격을 다 $100 다 내리는 그 정도의 모습이 오늘 이제 발표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참 말씀드린 건 하나 빼먹은 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워치 많이 차시는데요. 네. 그 에르메스랑 나이키 특별 뭐 밴드가 나온 거, 그 정도가 막 네. 에르메스를 예전에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를 한번 사볼까 해서 갔다가 네. 깜짝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많이 비싸죠? 워낙 비싸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 에르메스 특별 밴드가 나온다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궁금하긴 하네요. 나이키가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아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주가에 미칠 영향은 한마디로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였고 저도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실적 이거 그 신제품 나오기 직전에 어저께 그저께 조사한 것과는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일반적인 평가는 이번에 무덤덤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최근에 20년 단위 보면 9월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딱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가격에 관해서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경우에는 자기는 프로랑 프로 맥스 두 개 정도 가격을 올릴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프로는 올리지 않고 프로 맥스만 올렸는데요. 이 프로 맥스가 우리나라에서 선호도는 워낙 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프로 맥스 버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가격 올렸다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이 되겠고요. 물론 이것들은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전문 지식 있는 분이 훨씬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고 저 같은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예.
프로맥스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 다른 거 다 뭐 좋아졌겠죠. 카메라 거 좋아지고 그래서 공간 카메라가 들어서 3D 형태로 잘 찍는다는 거 많이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 IT 하시면 설명할 거고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다른 거랑 다른 게 들어간다고 이번에. 그래갖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망원 렌즈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퀄리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네요. 프로맥스가 커짐에 의해서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티타늄이 들어가는데 티타늄도 뭐 레벨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 거보다는. 그래서 그 가격 올린 거는 좀 나름 긍정적이고 많이 살 거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 좋지 않았지만 10월 11일 날 좋았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월가의 목표 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로젠블렛이 바로 레포트를 냈는데 똑같습니다. 중립의견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98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 당일에는 보통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에는 역사적으로 좀 좋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핫스탁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AI 관련주가 좀 안 좋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또 오라클의 급락이 나오면서 뭐 어도비, 서비스나우, 뭐 엔비디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이제 굳이 말씀드린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오늘 시가총액 1위 회사고 두 번째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미국 날짜로 14일 날 배당을 줍니다. 그렇군요. 배당률은 1%보다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4일 날 주면 우리나라에서는 15일 내지 늦으면 16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 받으시면 요즘은 소수점 거래가들이 다 되는 게 국내 증권사 제가 알기엔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거래를 하시던 아니면 돈을 모아서 온주로 사시건 간에 여러분 선택하시겠지만 그럼 받는 거를 꾸준히 사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인데 배당금은 이제 주당 0.68달러를 얼마 안 되지만 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게 뭐냐 그러면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런 그림이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웬만한 기업들이 또 디비던드 주가를 따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거든요. 신기하네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 주가가 되겠고요. 그러나 그 다음 그림도 여러분들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배당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바이백이 있습니다. 바이백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이건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분기당인데요. 분기당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기당 자사를 얼마나 사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연간이고 연간이 2023년 지금 올해는 약간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그 자사주 매입이 작년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슬로한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당금과 자사주를 왜 같이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이것이 결국 토탈 어떤 디비던드나 그런 거를 캐시아웃에 대한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고객에 대한 환원이거든요. 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비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당 배당 수익률이 있겠고요. 주당 또 자사주 매입 있지 않습니까? 매입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합한 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주주한테 환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배당금을 주는 것도 줄어드는 거고 특히 자사주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과 달리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자라는 것 자체 주식이라는 건 증자의 개념으로 많이 갖고 늘어나는데 미국은 그냥 주식 어떤 증자 이런 그 자본금의 개념이 우리나라 미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식 수로 이제 나타나는데 자사주라는 것은 뭐랑 같냐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그래프 그리고 매출과 이게 같이 늘어나는 건 좋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흔히 M7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위원님께서 배당과 자사주 얘기, 주주 환원 정책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겠죠. 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